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꿉니다. 한밭 FM 93.7MHz 라디오 동물농장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반려복지 전문가 김기현입니다. 저희 반려인 인구 1,500만 명 시대 소중한 반려동물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 오늘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심용희 수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수의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용희 수의사입니다. 저는 수의사가 된 지는 20년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집사로 생활한 지는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은 반려동물 보호자로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수의사님을 모셨는데 수의사님들도 대단히 여러 가지 쪽에서 이제 전문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오늘 좀 어떤 얘기를 나눠주실 건지 살짝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수의사란 직업이 어떻게 보면 늘 반려동물이 떠나가는 순간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기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펫로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좀 진행했고요. 펫로스와 관련된 책을 써서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펫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청취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펫로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오늘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 특히 우리 라디오 동물농장을 사랑해 주시는 청취자분들은 반려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부에서는 펫로스에 대해서는 얘기 나누지 않겠습니다. 2부에서 얘기를 나눌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청취해 주시고요. 오늘 그 펫로스 얘기하기 전에 라디오에 이렇게 저희 동물농장 찾아주셨는데 그 개인적인 소감 좀 한번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이게 정말 새롭네요. 네. 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저는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비대면으로 줌이라고 하는 채널을 좀 통해서 많은 보호자님들, 청취자님들 만나 뵀었었는데 라디오는 또 이렇게 되게 다른 느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되게 신선하구나. 그리고 또 이런 자리에 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육성만 이렇게 음성만 들으실 수 있지만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얼굴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저희 심용희 수의사님께서는 아주 멋진 외모까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얼굴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만큼이나 멋진 외모도 소유했다라는 거 제가 살짝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말씀 잘하셔가지고요. 제가 궁금한 거 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와가지고 펫로스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좀 선곡 직접 좀 한번 좋아하시는 노래라고 들었는데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님이 부르신 노래로 유명한데 저는 다른 분이 부르신 노래를 추천드릴 거거든요. 소양이라고 하는 여가수가 부른 노래를 추천해드릴 거고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늘 있고 제가 출근할 때 늘 듣는 노래입니다. 이게 삶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좋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선곡이고요.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네, 소양의 바람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코너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펜로스에 대해서 우리 심용희 수의사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저는 이제 펜로스 극복하기 이렇게 정했는데요. 펜로스에 대해서 먼저 좀 궁금해하실 만한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펜로스와 펜로스 증후군을 약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펜로스의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상황, 사별한 상황, 이 상황 자체를 펜로스라고 하고요. 펜로스 증후군의 경우에는 그런 펜로스를 겪었을 때 그 상실감이나 슬픔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이 슬픔의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길어진다는 게 보통 기준은 2,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 학생은 학교를 가기가 너무 어렵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어려울 때,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좀 영위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사람을 사별로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과 깊이가 더 깊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애도의 기간은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보다 좀 짧지만 그 감정의 깊이는 좀 더 깊다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펜로스랑 펜로스 증후군의 그런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수의사님도 혹시 펜로스를 이렇게 직접 겪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반려동물 보호자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20년 동안 떠나보내는 아이들이 좀 많다라는 거고요. 오늘 라디오 동물농장에 나왔는데 저는 수의사로 TV 동물농장에 나가지 못했는데 저희 집 강아지 때문에 TV 동물농장에 출연한 적은 있어요. 저희 집 개가 저희 집 첫째죠. 순돌이가 2019년인 걸로 지금 걔가 기억하는데 국내 최장수견으로 소개돼가지고 와. 27살까지 살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떠나보냈을 때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뭐 둘째 친구, 뭐 다른 친구들 떠나보냈을 때도 네. 많이 힘들었었고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펜로스 상황을 겪었던 거는 많죠. 그러셨군요. 역시 계속 이제 반려인이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의 수명이 저희 사람 수명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이런 펜로스는 반려인들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 증후군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증후군 아니면 펜로스 극복법을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직접 겪으셨는데 27살 제가 거기서 좀 놀랐었는데 정말 좀 물론 뭐 이렇게 10년을 함께해도 많은 추억들이 있겠지만 27살 이렇게 2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으면 정말 많은 추억이 있어서 펜로스가 그만큼 정말 증후군이 될 정도로 좀 있으셨을 텐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본인 경험을 좀 더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펜로스를 저는 모든 반려동물과의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사별로 떠나보내는 것도 슬프지만 그래서 제가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때 제가 되게 아끼던 환자를 잃었을 때도 저의 아이를 잃었을 때만큼의 슬픔을 느꼈고 그때의 슬픔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실 사별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태어나요. 부정이나 분노나 아니면 우울이나든지 이런 감정들이 태어나는데 저는 그 당시 엄청 부정이란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주치의였었고 그 아이의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외쳤던 소리가 안 죽었어라고 부정하는 소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많이 반려동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반려동물이라고 하시면 이제 개와 고양이에 국한돼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 금붕어를 잃었을 때도 많이 슬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픔을 느끼는 건데 다만 펜로스를 피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있는 게 펜로스는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고 네.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을 놔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펜로스가 이제 반려동물한테 있어서 이제 함께 이제 좀 떠나 보내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질문지에도 없었던 질문이라서 좀 죄송스럽긴 하는데 혹시 꼭 이런 동물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형태로 자기가 애정을 가진 곳에 있어서 로스에 대한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실제로도 많이 일어나고요. 이제 저희 경우는 코로나 기간 때 약간 봉사활동 비슷하게 했던 게 저희 양주비라고 하죠. 그 외부에 있는 길고양이 친구들 이제 새끼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인공포유 엄마가 버리고 가는 인공포유를 했었는데 네. 저희 집에는 노령의 고양이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가 기를 수는 없고 입양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입양을 보낼 때 마음이 사별로 떠나보냈을 때랑 거의 동일하고 더 심하면 심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헤어짐들에 대한 슬픔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분명히 사별뿐 아니라 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떠나 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신용희 수의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이별에 대한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3부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긴 할 텐데 극복하는 방법들 좀 오늘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순돌이가 첫 번째 아이 순돌이가 27년 이제 함께 하다가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러면
순돌이가 몇 살 때부터 함께 하신 거죠? 순돌이는 12살 때부터 저랑 함께 했어요. 이 아이가 네. 유기견 출신이었었고요. 네. 동물병원에 방치되어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동물병원에서 12년 정도 생활하다가 제가 그 동물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고 저랑은 한 12년 정도 살아서 저는 이제 24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아이가 떠나간 거에 대해서 방송이나 뉴스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발견하셨던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얘가 처음 발견했을 때 아기가 아니었고 네. 3살이었다. 그래서 27살이라는 걸 떠나 보낸 다음에 알게 된 아이였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만났을 때부터 얘랑은 헤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2살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는 되게 길었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입양이라는 게 제2의 인생을 좀 살게 해주는데 수명조차도 제가 정말 순돌이는 우리 심영희 수의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처음에 이제 신생아처럼 돌아간 게 아닐까,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왜냐면 이 27, 27년이라는 게 사람으로 따지자면 몇 살이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사람 수명으로 따지자면 한 100 몇십 세는 네. 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죠?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동물농장에 나올 만한 일이고요. 네네. 정말 우리 수의사님 덕분에 우리 순돌이가 정말 행복하게, 그래서 정말 이런 펫로스는 참 행복한 펫로스가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2부 한번 또 노래 살짝 듣고 와서 3부에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만 또 선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월호 추모곡인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모든 이별에 대한 노래, 또 모든 사별로 떠나보내는 그런 애절함이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요. 천개의 바람이 되어 이명주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노래 듣고 3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네, 이명주가 부른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오늘 주제가 주제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들이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아까 펜노스가 무엇이다, 펜노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정말 청취자분들 저도 한도 그렇고 궁금해하실 그런 펜로스를 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펜로스를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육아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육아를 극복하다고 하진 않아요. 육아를 겪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펜로스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아이를 만났을 때부터 예정돼 있는 거예요. 이 아이랑 같이 가는 더불어 사는 삶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극복한다기보다는 겪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에게 펜로스 상담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펜로스를 하신 분들은 사실 상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들이 펜로스를 겪으시기 때문에 뭔가 상담을 받으셔야 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만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좀 더 도와주거나 동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펜로스 상담이 아니라 동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진행자님께 이제 제가 또 여쭤보면 펜로스가 정말 슬프죠. 근데 왜 그렇게 슬픈 걸까요? 다시 이 친구를 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사별에 적용되는 건데 펜로스는 그런 여러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상실인과 비탄 중에서도 어떤 비탄에 속하냐면 저희가 권리 박탈적인 비탄이라고 해요. 왜 권리 박탈적인 비탄이냐면 내가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 박탈적인 비탄이 보통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사람 아이, 자녀를 떠나보낸 분들이 느끼게 돼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네 아이를 잘 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슬퍼하는 게 말이 되니?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슬퍼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기는데 사실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비반려인이나 같은 반려 보호자님들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은 달라요. 보통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 니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았는데 이 강아지 돌아갔다고 너 이렇게 우는 게 너는 이상한 애 같은데? 너는 사람이랑 공감을 하지 못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네네. 권리를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더 슬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슬퍼하지 못해서 더 힘들어지는, 슬픔을 표현하지 못해서 슬퍼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겪어내시는 방법은 그 슬픔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우실 거예요. 안타까우셔야 돼요. 보고 싶으실 거예요. 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최근에 좀 되게 유명한 이제 반려동물 인플루언서 분께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네. 하루 이틀 울고서 끝날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 슬픔을 유예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네. 유예는 부정의 다른 이름이에요. 슬픈 상황에서 슬퍼하는 거에 집중하고 기리고 추모해야 되는데
그거를 치워버리고 부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절단코 그분의 펜로스는 잘 겪어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픔에 집중하시고 그리워하시고 추모해 주세요. 와, 저는 너무 지금 공감이 되는 얘기였었고 정말 다른 견해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좀 이어서 제가 질문을 하자면 주변에 이제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주변에서 펜로스를 겪으시는 지금 최근에 겪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위로를 해주면 좋을까요? 좀. 제가 not to be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있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보통 반려동물 떠난 보호자님들 보면 저희가 생각보다 네. 이렇게 많이 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다른 일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봐. 아니면 우리 꿍꿍이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 힘들겠구나. 꿍꿍이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던데 입양을 해보지 않을래? 아니면 아니면서 남아있는 애들을 생각해서 기운을 차려야지라고 해요. 보통 저희의 위로의 형식을 어떻게 하냐면 제안을 해요. 근데 펜로스는 생각을 해보시면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내서 감정상으로 너무 힘들고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 네. 힘들어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죠. 힘들어 있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런 제안을 하지 마시고 같이 옆에 있어주시면서 그가 슬픔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맞아 너랑 그 아이는 정말 좋은 관계였지. 둘이 산책했을 때 정말 신났었지. 니네 이런 추억도 있었었지라고 공감해 주시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반려인이었었고 형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소원이를 뭐 청취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강아지가 소원이인데 소원이가 만약에 떠났을 때 저희가 그냥 예측하기로는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라든지 좀 하여튼 성인이 되기 전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네네네. 이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좀 다가서면 이 위로 방법이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어떻게 좀 다가서면 좋을지 좀 제 예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죽음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하기 싫어라고 해서 보통 반려동물의 죽음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심한 경우는 안락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자제분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되게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공포감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랑했던 존재를 떠나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고 삶과 죽음이 같이 균형을 잡는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다만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과 추억은 우리 가슴속에 있다라는 걸 친구들에게 좀 더 얘기해 주면 좋겠고요. 또 친구들이 보통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약간 제안해 줄 수 있는데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떠나기 전에 한번 같이 관리해 주고 뭐 소풍을 간다거나 그렇게 추모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나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조금 제공해 주면 친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 펜로스는 되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 이제 펜로스를 대비해 가지고 또 꼭 완전히 좀 닮은 인형을 좀 제작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영상 같은 것들을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너무 발전이 돼 있어서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놓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펜로스가 왔을 때 인형을 아이한테 선물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영상을 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함께 본다든지 하는 게 오히려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같이 영상을 보는 건 추모회 형식으로서 좀 많이 추천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인형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인형의 근원적인 컨셉은 바로 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개와 고양인데 우리가 이 펫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펫이 패팅하다 얘네를 쓰다듬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처럼 털을 통한 감촉이 공유가 되는데 이 아이 잃으면 잃었다라는 정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저희가 신체적으로는 쓰다듬던 존재, 따뜻하고 쓰다듬던 존재가 없어져요.
그래서 보통 인형을 선물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을 털을 만질 때 그 느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펜로스에서는 되게 많은 감각들이 사라집니다. 그 아이의 냄새도 사라지고요. 그 아이가 깡깡 짖는 소리, 야옹거리는 소리, 털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각들을 좀 보충해 주시는 걸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꽃으로 뭐 메모리얼 탭을 장식한다든지 그러면 약간 시각적인 위안이랑 후각적인 위안도 얻을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음악을 듣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면 청각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는 그런 감각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음악 듣고 올 건데 이 노래도 펜로스와 관련이 있는 노래인가요? 지금 들은 노래? 예, 제 지인분 중에 열렬한 아미분이 있으신데 예, 지금 군대 가 계시죠. 방탄소년단의 진이 펜로스에 관련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밤입니다. 네, 진이 부릅니다. 이 밤 듣고 오겠습니다. 밤이 지나면 날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한없이 투명한 그 눈빛도 너무 익숙해진 그 촉감도 나를 보며 웃었던 얼굴도 이제 너를 다시 볼 순 없을까 나의 하루하루에 네가 있고 너의 하루하루에 내가 있어 저 달이 지고 해가 떠오르면 나와 함께했던 넌 없을까 내 눈을 감으면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내 눈을 감으면 또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것 같아 눈을 감으면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것 같아 내 눈을 감으면 또 행복했던 추억들만 생각날 것 같아 이 밤이 지나면 널 볼 수 없을까 봐 두려워 이 밤이 지나면 나 홀로 남을까 봐 두려워 네, 진이 부른 이 밤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펜로스를 극복하는 방법, 좀 위로하는 방법,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실질적인 좀 반려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사부에선 나눠보려고 하는데, 펜로스가 이제 있는 과정이 결국은 그 장래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었던 게 저희 이제 반려동물에 떠나보냈을 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에서 좀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의할 곳도 많지가 않았었고 네네네. 이제 구청에다 문의를 해봤더니 종량제 봉투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렇게 네네네네.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막 이런 좀 충격적인 얘기도 그때 당시 네네네. 들었었는데 맞아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게 좀 수의사님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료 폐기물 그 폐기법과 폐기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존재했었는데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들을 이제 화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 충돌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정비가 되어서 우리 반려동물들은 인가가 된 반려동물 화장 터에서 장례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시는데 장례가 사실 펜로스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장례는 펜로스를 잘 겪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펜로스를 잘 겪어내려면 지금 막다뜨린 슬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는 방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모를 할 수 있는, 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장례이고요. 그래서 장례가 펜로스 증후군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보호자는 생전에 이 아이를 돌봤던 데 정서를 다시 한번 풀어내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슬픈 감정들을 한번 표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장례는 무척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사별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면 미리 장례식장의 위치라든지 장례 절차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보통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게 어찌됐든 반려동물 장례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인프라가 그렇게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가 못하고 또 비용도 어느 정도 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반려동물이 그렇게 떠났을 때 아이들한테 이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이런 장례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정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라면 혹시라도 그건 정말 아이들한테 펜로스 증후군이 올 수도 있는 충격적인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 일단 폐기물 봉투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동물병원에 가시면 이제 의료 폐기에 대해서 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동화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애도라고 하는 것이 꼭 되게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진심이 담긴 엽서 한 장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장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사실 이 부분은 약간 법의 중간 사이에 있지만 내가 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면 그런 토지에 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동물 종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동물종도 있어요. 뭐 애완돼지 같은 아이들은 이제 구제역이랑 연관되어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려동물을 우리가 기리는 거에 꼭 그렇게 많은 버젯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글 아니면 뭐 저희가 꽃 한 송이, 들꽃 같은 걸 좀 꺾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내 아쉬움 그리고 내가 잃어서 슬픔하는 걸 이 아이한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표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또 위안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갔었던 추억의 장소 같은 데를 통해서 아이를 같이 그 시기 때 같이 추모하고 피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같이 이 내용을 나눌 수 있고 정말 편지를 보낸다든지 추모할 수 있다라고 하면 펜로스를 증후군을 겪지 않고 좀 잘 슬기롭게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곳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방송사고가 났는데 마지막 노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저랑 했을 때 당시에는 이적의 거짓말을 듣고자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또 아까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곡하신 이유가. 예. 이 노래가 또 되게 그 펜로스랑 또 관련되어 있는 노래라고 들어가지고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게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슬픈 가사와 노래 때문에 사람 이제 버려진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좀 소문이 많이 났었었는데 원작자이신 이적 아티스트가 이제 얘기를 하기는 원래 처음에 구상되었을 때는 반려동물의 이제 펜로스에 대한 얘기를 다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이적 노래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나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네,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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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고요. 음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음악이 나가는 시간 동안 저희 이제 심영희 수의사님이랑 저랑 좀 사담을 좀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 사담도 청취자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심영희 수의사님 괜찮으시다면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벌써 마지막 코너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저희 공식적인 질문인데 네네. 우리 심영희 수의사님이 좀 꿈꾸시는 앞으로 좀 꿈꾸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죠. 반려동물을 통해서 제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전에 저도 같은 반려동물 보호자인데, 저는 책임감이랑 죄책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 보호자가 어떤 책임감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자격이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들한테 죄책감을 주는 건 좀 싫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는 뭐 강아지를 혼자 두고 출근하니까 강아지 기르면 안 돼. 넌 강아지 외롭게 만들었어. 이거 너무 죄책감이 아닌가요? 그 누군가는 나가서 그 돈벌이를 해야지 우리 강아지와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래. 근데 보통 반려동물 보호자들한테 좀 얽매이는 죄책감을 좀 요구하는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신뢰를 하면 안 되고 비반려인들도 배려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좀 죄책감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서로 시선이 좀 맞춰지면서 더불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반려인, 비반려인, 또 반려동물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점차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뭐 공감되는 말씀 계속 해주셨고요.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콕 집어서 좀 반려인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우리 반려인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내용 들어볼까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펜로스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함께 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를 잃을까봐, 얘랑 헤어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감히 뭐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드릴 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만약에 뭐 펜로스와 관련돼서 아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안락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부분을 되게 두려워하시고 꺼리껴 하시는데, 아이가 좀 더 편하게 지내거나 아이가 또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그건 또 보호자로서 결정을 하거나 염두에 둬야 되는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수의사님의 입장에서 이제 네네네. 그런 의학적인 소견을 말씀을 해주신 네네네. 거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이렇게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네네네. 같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이네요. 이제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심용희 수의사님, 개인적인 좀 소망 같은 거 편하게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망은 이게 건강을 하는 게 가장 소망인 것 같은데,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 모두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건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공감되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수의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려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동물농장은 매주 새로운 패널과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리빙 위드 펫 지금까지 진행 김기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